뜨거운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에서 온 블라디미르 아흐메도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 알아들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집을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적으로 발해에 대해서 연구한 논문을 보면 대부분 발해가 고구려를 개선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구려 높은 사람들이 고구려가 망한 뒤에 발해를 세우는 데 큰 도움을 줬기 때문에 그대로 발해의 지배계층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죽은 뒤에 만든 묘도 고구려 스타일을 따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의견을 대부분 한국 학자들이 많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주변 나라들이 의견을 조금 다릅니다. 그 중에 러시아 학계 의견을 소개하겠습니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발해 문화가 고구려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덕이나 성곽을 보면 고구려 양식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권위가나 기술자들이 그대로 발해 시대에도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이유만으로 고구려 지배계층이 발해 전체를 강력하게 다스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발해를 구상하는 민족 대부분은 말가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 문헌 수서 말갈전을 보면 말갈이 7개의 부로 나누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다른 중국 문헌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갈 세력 중에서 가장 힘이 센 부는 손말 말갈과 흑수 말갈이에요. 러시아 학계는 손말 말갈을 발해를 세우고 이끌어진 중심 세력이라고 생각해요. 흑수 말갈은 발해의 일부가 되지 않고 발세기의 발해와 많이 싸웠어요. 아무튼 발해 역사에서 말갈은 중요하지만 아직까지 많이 연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손말 말과 흑수 말갈은 처음에 만주 지역에서 살다가 나중에 일부가 아무르간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무르간 서쪽에는 손말 말갈, 동쪽에는 흑수 말갈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말갈 무덤이 트로이츠코의 고분군이에요. 트로이츠코의 고분군은 대표적인 손말 말과 무덤 유적이에요. 발해가 세워지기 전 8세기 후반부터 10세기 사이에 만들어졌습니다. 발해 중심 질환만이 떨어져 있어서 전형적인 손말 말과 스타일로 보기 어렵습니다. 트로이츠코의 고분군은 대표적인 트로이츠코의 고분군에 있는 무덤들이 모두 수혈식 도관묘이에요. 사진은 1차전 스타일입니다. 이건 2차전 스타일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별을 한 곳에 모아서 매장했습니다. 러시아 학자들은 진짜 손말 말과 무덤은 중국 만주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가린들이 아무르간으로 이주한 뒤에 원래 그곳에 살던 민족과 섞여서 무덤 스타일도 약간 변했습니다.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건 2차전 러시아의 발해 유적 중에서 유명한 곳은 모두 연해주 있어요. 러시아 학계에서는 보통 말갈 발해라고 불어요. 여기 체르냐치노 체르냐치노 고분군을 한국 발굴팀도 조사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체르냐치노의 속준묘 스타일이에요. 그래요? 바닥에 작은 돌을 많이 갈았어요. 이 무덤에서는 대표적인 말갈토기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바로 여기 있어요.
그런데 чернячинок 고분군을 발의 시대 적이 것이고 또 지리적으로 발의 중심지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말갈묘절을 대비하기 어려워요. 전통적이고 전형적인 말갈묘절을 연구하려면 중국 동부 지방에 있는 말갈묘절을 찾아야 해요. 많은 기록에 의하면 손말 말갈은 제2 성화관 지역에서 기원합니다. 여기에는 대표적인 고분군이 세 개 있어요. 사리파, 데헤멘, 노하심 고분군이 유명합니다. 사리파 고분군의 속춘묘 스타일이에요. 이 고분군은 단나라 시기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호분에서 말갈식 보존품이 나오는데 연대 분석 결과가 6세기에서 7세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을 발해 시대보다 빠른 손말 말갈 묘절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데헤멘 고분군의 손축 스타일이에요. 이 고분군의 스타일은 사리파 고분과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인정받습니다. 노하심 고분군 손축묘 스타일이에요. 이 고분군도 6세기에서 7세기 사이에 만들어졌어요. 발굴 관전에서 석관묘 위에 목관묘가 겹쳐 있는 것이 확인되어서 석관묘의 시기가 가장 빠르다고 추천되고 있어요. 시기가 가장 빠르다고 추천되고 있어요. 이렇게 제2 성화관 근처의 고분군에서 발해가 세워지기 전에 손말 말갈식 속춘묘의 형태를 참작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대표적인 발해 고분군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천산 고분군을 발해 저기 왕실 또는 귀족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고분군은 첫 번째 발해 수도와 가까워서 발해 저기와 관련이 많다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명한 전해 권주묘도 이곳에 있어요. 육천산 고분군의 속춘묘 스타일입니다. 무덤 크기와 보존법을 보면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 묻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분군의 일부 속춘묘 보존품에서 말갈적인 스타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출토 유물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사진을 102호분에서 나온 금속재 교구와 지도입니다. 이것들은 앞서 소개한 사리파 고분과 것들과 매우 비슷합니다. 여기서 사리파에서 사리파 고분에서 나온 유물입니다. 이것 고분군에서도 비슷한 지도니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말갈 유적에서 자주 출토됩니다. 사리파 고분 말고도 트로이스코의 고분군에도 그런 스타일로 나왔습니다. 유물이. 네. 그다음요. 102호분과 105호분에서는 대표적인 스타일의 말갈토기가 출토되었습니다. 105호분에서는 고구려식 토기도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묻힌 사람은 고구려 계라기보다는 말갈계의 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 106호분에서 출토된 빨간 옥수석 재질의 구슬들입니다. 이런 스타일을 구슬은 트로이스코의 고분군에서도 확인됩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육천산 고분군에서 출토된 바늘들입니다. 이것 역시 트로이스코의 고분군에서도 비슷한 스타일이 확인됩니다. 앞에서 본 옥수석 구슬과 이런 바늘도 말갈 무덤에서 흔하게 출토되는 것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6,300번에서 나오는 바늘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그 트로이시코의 고분군에서 나온 바늘입니다.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거는 노보시비르스크 고고학 민족 연구소 박물관에서 나온 트로이시코의 바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고고학적 증거들을 보면 발의 지배계층이 다수가 단지 고구려인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발해가 세워진 뒤에 속춘묘가 관법위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묘제라는 것은 보수선과 전통이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발해를 구성하고 지배하는 민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러시아 학계에서는 손말 말가린이 발해의 비제계층뿐만 아니라 지배계층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말가린이 범주에 대한 전의 자제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아서 이것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발해 속춘묘에 대한 고고학적 자료도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두 번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엔 북한 지역의 발해 고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먼저 지도를 보아주세요. 발해는 지금의 러시아, 중국, 그리고 북한의 이 세 나라에 걸쳐서 존재했던 아주 큰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나라의 역사관이 정치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발해 역사 특성상 중요한 고분은 대부분 중국 동북 지방에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발해 매장 유적을 많이 발굴하고 있어서 앞으로 자료가 많아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도 연해주 지역에 발해 고분이 있는데 우리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름에만 발굴을 합니다. 또 지리적 환경이 아주 험해서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쌓이는 속도도 느립니다. 북한은 세 나라 중에서 가장 자료를 구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정치 상황 때문에 외국의 자료를 많이 공개하지 않습니다. 유적이나 유물에 대한 사진도 거의 없고 도면도 대충 그린 게 대부분이라서 분석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도 발표된 북한 학자의 논문을 근거로 나름대로 검증을 해보았습니다. 예. 북한 지도를 봅시다. 북한에 있는 발해 고분군 중에 가장 크고 유명한 곳은 변이고분군, 군심 고분군, 부고리 고분군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변이고분군은 함경남도에 있습니다. 600개의 고분이 있지만 발굴된 무덤은 도면은 표시된 것이 여기서 전부입니다. 이쪽에 발해 고분군으로 추정되는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변이고분군의 속춘묘 스타일입니다. 도면을 보면 입구가 있는 곳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군심 고분군은 함경북도에 있습니다. 이것의 속춘묘 스타일입니다. 무덤 수는 300개 정도인데 변이고분과 비슷합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 부장품으로 그거 토기가 나옵니다. 북한의 발해 고분군에 대한 논문의 대부분 부고리 일대에 자리 잡고 있는
고분들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옥센돈 고분군 여기 있습니다. 그 고분군 빼고 거의 다 서로 가까운 곳에 모여 있습니다.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 지역에서 발굴된 고분군에 대한 보고서가 2011년 한국동북아 역사재단의 노력으로 다시 출판되었습니다. 보고리 일대의 발해 유적이라는 이 보고서는 연변대학교 발해사연구소와 북한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썼습니다. 제목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듯이 북한과 연변대학교 학자들은 발굴한 유적이 발해시대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고리 일대에서 발굴된 고분군이 발해 유적이라면 다른 대표적인 발해 고분군과 비슷한 점이 많아야 되는데 꼭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보고리 일대 고분군의 묘제 스타일을 살펴봅시다. 이 지역의 묘조는 대체로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규모가 큰 석실본토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규모가 큰 석실본토뿐이에요. 그리고 그보다 작은 석관본토뿐이나 석관본토뿐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또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도가 있는 석실 안에 다시 석곽이나 석관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복도이고 그 다음에는 묘실 안에 작은 석곽도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고분이 많습니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발해 석준묘 스타일을 봅시다. 보고리 일대 고분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리 일대 고분군에서 출토된 보존보물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거는 포림리 유적에서 나온 고구려 고분군이고 이것은 북대 고분이고 발해 고분이로 유명한 유적입니다. 여기서 보면 좀 스타일이 고분 스타일이 다릅니다. 깊이도 깊이는 주변에 찬도를 넓게 깔아서 여기서 보면 고구려 고분의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아요. 근데 발해 고분에서 주변을 찬돌로 깔았었습니다. 예. 보고리의 일대의 고분군 중에서 가장 의문스러운 고분군은 연차골 고분군입니다. 이 고분군의 성격을 알 수 있게 하는 유물 중 가장 고구려적인 스타일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마구입니다. 이것은 1호분에서 출토된 말제갈입니다. 이것은 중국 길림선 만포전 78호분에서 확인된 제갈입니다. 돌을 형태가 아주 비슷합니다. 예. 변연도를 보면 이런 스타일이 제갈은 4세기나 5세기에 유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연차골 1호분과 15호분에서 나온 고들개 교차 금고를 살펴봅시다. 돌은 아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연착골 1호분하고 연착골 15호분 나온 유물들이 비슷합니다. 이런 스타일의 금고는 삼국시대의 고분군에서 확인됩니다. 특히 중국 길림선 칠선산 고구려 고분군의 것과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길림선 우산하 고분군에서도 비슷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 고분뿐만 아니라 신라 고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고분들은 모두 5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착골 고분군에서 출토된 현엽입니다. 이것은 역시 고구려의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북한 변선시 지견don에 있는 고구려 고분군에서 특히 비슷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길림선 집사 건너며에서 출토된 것도 역시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신라 시대 환남리 고분군에도 이런 스타일의 현엽이 나왔습니다. 칠선산 고분군의 현엽이 특히 연착골 고분과 현엽과 닮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변년도를 보면 이런 현엽들은 모두 4세기에서 길게는 6세기로 변년됩니다. 이번엔 등자를 살펴봅시다. 연착골 1호분, 2호분, 15호분에서 비슷한 형태의 등자가 출토되었습니다. 이것들 역시 다른 고구려 고분에서 출토된 등자와 아주 비슷합니다. 고구려 등자 변년도를 보면 이런 스타일의 등자들은 일반적으로 4세기에서 6세기로 변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 마구려 외에 다른 유물에서도 고구려적인 유서가 발견됩니다. 이것들은 연착골 고분군에서 나온 토기들입니다.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길림선 지방현에 있는 고구려 고분과 토기들과 형태가 비슷합니다. 귀가 달린 단지나 그릇 도건이 특히 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귀가 달린 독이고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 유물의 변년도입니다. 연착골 고분군에서 출토된 부장품과 닮은 것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착골 고분군에서는 특히 마구려가 이례적으로 많이 출토됩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발해 고분의 마구는 중국 안도 돈천의 제갈과 등자 정도입니다. 한 곳에서 이렇게 많은 수의 마구려가 출토됐다는 점을 분명히 다른 일반적인 발해 고분과 다른 특성입니다. 그리고 묘제 형태도 역시 전체적인 발해 고분과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보궐 일대 연착골 고분군이 발해 유적이라기보다는 고구려 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분의 구조와 부장품을 볼 때 4세기에서 6세기 사이에 조산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더욱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부족한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